중국이 산업용 요소와 함께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 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비축 물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비료 원료로 사용되는 인산 암모늄의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산 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관련 업체들에 통지한 겁니다. 검사 재개 시기는 따로 공지하지 않아 내년 봄 농번기까지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원인은 중국 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지역별로 환경 오염을 이유로 생산을 제한한 곳이 있고 이번 달부터 생산 공장 환경 점검에 들어간 곳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학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산 암모늄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인산 암모늄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 상황을 파악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비축 물량은 연간 수요량의 절반 정도인 4만 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화학 비료 비축기를 앞두고 국내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산업용 요소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내년 봄 농사철을 앞두고 비료 원료인 요소의 중국 내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成包买190，赶紧的，就只有越来越往上涨了。对，现在以后就是老涨钱，哪有降钱？你看看。它涨1时半会儿都涨不了，它这没谱，有的春季涨，有的时候这什么。 중국 내 요소 수급과 가격 불안 조짐이 보이자 중국 화학비료 업계는 요소 수출을 내년 1분기까지 전면 제한한다며 항구에 화물이 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요소 수출 총량도 94만 4천 톤을 넘기지 않도록 주요 15개 기업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4,500만 톤에 달하던 수출 물량을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업체 간 자율 협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中国是化肥生产和消费大国，是国际化肥贸易的重要参与者。 중국은 지난 1일 우리 정부의 통관 협조 요청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식량 안보와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한국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년 전처럼 이번에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우려는 해소될 거라면서 한국은 대중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살피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이번 요소 수출 중단이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핵심 광물을 무기화했던 것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경고등이 들어온 차량에만 요소수를 한 통씩 판다고 써붙였습니다. 여수도 한 통 이상은 또 팔지를 안 해요. 지금 한 통 싣고 다녀요. 일이 살았죠.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24,000원입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1리터에 950원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거는 전에 가지게 그랬는데. 현금으로 2만 원이요. 많이 없어요 요소수가? 네, 계속 올라요. 온라인 쇼핑몰에선 저렴한 가격대는 동난지 오래고 배송 지연에 9만 원대 제품까지 눈에 띕니다. 맨날 오는 가격이 달라요. 굉장히 한감해요. 이 가격에 못 판다 싶으면 지원 받아놓고 대부분 취소입니다. 일주일 새 세 번째 점검 회의를 연 정부는 3개월 이상의 요소 재고를 확보한 상태라며 현재 6천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보다 비싸 업체들이 꺼려온 중동 등 제3국 수입을 유인할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경제적인 조금 부담이 덜해지도록 그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 하지만 2년 전 요소수 대란 이후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는데 정부 대책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갈륨과 게르마늄, 히토류, 흑연 등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로서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속수무책인데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2년 전에 그 요소수 대란을 한번 겪고 나서 정부가 그럼 중국에도 너무 의존하지 않고 수입선을 좀 다변화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동남아나 뭐 다른 쪽으로 좀 다변화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제 봤더니 중국산이 다시 90% 이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차량용, 산업용과 비료용이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제 이 비료용, 농사용의 경우에는 의존도가 좀 낮아졌어요. 네. 당시 한 65% 비중에서 지금 20% 미만 아래로 낮아져서 뭐 카타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 어느 정도 이제 수입처 다변화에 성공한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가장 많은 수요가 끌고 있는 차량용, 산업용이거든요. 이 당시에 요소수 사태가 났던 직전에 한 97% 중국산 비중이 높았다면 이후에 다급하게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정부의 재고 비축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한 70%, 지난해 67%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지난달 말 91%까지 껑충 뛰어올랐어요. 근데 수입 업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거리가 먼 카타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게 되면 수입 기간도 많이 걸리고 단가도 물류비가 많이 들겠죠. 또 품질도 중국산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경제 규모예요. 규모 경제다 보니까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이제 순도가 좋다 보니까 중국산에 계속 의존하고 있어서 이걸 이제 이 정부가 계속 압박해서 수입을 더 다변화하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농업용 요소 같은 경우는 중국산 의존도를 상당히 줄였던데 차량용 요소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못 줄이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차량용은 90%가 넘고 농업용은 지금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니 농업용을 차량용으로 전용하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이 차량공의 주범인 이 질소 산화물을 분해하는 기능을 위해서 요소 수가 필요한 건데 이 차량용 요소수에서는 핵심이 이제 암모니아거든요. 앞서 냄새 많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이 암모니아에다가 사실은 요소에다가 포름알데히드라는 이 발암 물질을 코팅시킨 게 이제 제 비료용이에요. 비료. 그러니까 그걸 만에 하나 차량용으로 쓰게 되면 바로 유해 물질, 발암 물질이 지금 더 해롭게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 어렵고 또 핵심 이제 암모니아를 대체할 만한 이제 비요소의 연구도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평상시에는 돈이 되지 않아요. 세당 1,000원 남짓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좀 해서 의존도를 많이 낮췄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본 같은 경우? 맞습니다. 일본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영통 분쟁을 겪으면서 히토류부터 시작을 해서 요소수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경유 차량이 꽤 많거든요. 산업용, 비료용에 대해서 일단은 자체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을 늘리면서 이 요소수 사태 이전에 비해서 중국산 수입 비중을 과감하게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할 길은 분명하거든요. 이제 전략적 자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중국의 80%가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이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줘가면서 좀 키우고 있는 게 미국 그리고 일본의 지금 대응입니다. 자, 정부는 그런데 아직 비축분이 충분하다. 그렇다면서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을 때부터 당일 중국 측과 협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도 이 요소수 문제가 한중 공급망의 그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고 있고 지금 중국 당국과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중국과의 그 어떤 관계, 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다른 대체 수입선 확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공공비축 그리고 우리 중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좀 수입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특별히 이 문제로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부 말대로 큰 걱정이 없으면 좋게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화물차나 경유차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불안한 게 사실이잖아요. 일부에서는 좀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일반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이게 10리터를 넣게 되면 8,000km에서 10,000km 이상을 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주의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영업용은 거리가 많다 보니까 2, 3일 내지 하루에 이제 주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 1분기까지 전면 수입이 금지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도 내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체 수출 물량의 80%까지 줄이겠다는 발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가 중국산 요소뿐만이 아닙니다. 뭐 히토류라든가 갈륨 게르마늄 같은 우리나라가 중국산의 전체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품목이 1,800여 개가 넘습니다. 이게 일본이 한 400여 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랑 비슷한 수출 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 4배, 5배 이상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만일 하나 목리를 부리게 된다면 중국한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일각에서는 재작년 2021년 이 요소수 대란 때보다는 경유차 판매가 많이 줄어서 일반 소비자, 일반 경유 승용차 운전자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경유 차량이 한 2%가량, 2년 전에 비해서는 4%가량 줄어든 건 맞지만 그러나 아직도 지금 도로상에 다니고 있는 경유 차량은 990만 대, 거의 1,000만 대 육박하고 있죠. 거의 안 줄었다고 보면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뭐 아무리 이제 이렇게 경유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료용도 마찬가지예요. 비료용도 지금 비중은 줄었지만 12월부터 3월까지가 봄철 파종기를 위해서 비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날이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금 당장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농사용의 경우에도 수입 다변화가 결국은 필요한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앞서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하지만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보 차원에서 한 가지 일부 수입 원자재가 전체 국가 산업의 물류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철강이나 화학, 비료 공장에 이제 이 매연을 막는 데도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이 휘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도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자국 생산을 좀 하는 것도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서 보조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매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업체들과.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요소 수입 1위 업체, 제조업체는 롯데정밀화학이거든요. 아마 이 발표가 나니까 당장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이제 이 요소수 추가 수입 물량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재고 물량이 기존에 이제 있었던 2년 전에 한 2주에서 4주였다면 지금 3개월에서 0.7 더해서 3.7개월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수입 다변화 시 이제 업체들한테 지원금을 좀 주는 방안, 또 하나가 이제 공공비축 물량을 어차피 이건 전략적 차원에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2년 전 같은 요소수 대란 같은 게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